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체계와 제반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대책 수립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홍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어제 실장급 회의를 열고 당초 2025년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목표였지만 전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전국이 안정되는 대로 정부 협의와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권 설득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보금자리가 취약한 노인과 아동, 청년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알선을 비롯해 집수리 지원 등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청 옆 중앙행복주택 1층에 주거복지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상근하면서 고시원, 컨테이너, 모텔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이나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 긴급 주거 지원과 집수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들을 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주거복지 컨트롤 타워로서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찾는데 아주 요긴한 그런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면 필요한 정보를 또 상담을 맞춤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고도화와 LH와 포항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숨겨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어디에 싼 월세가 있는지, 전월세 지원금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등을 몰라 막막했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은 센터만 찾으면 됩니다. 대학생 후배들도 이 주거복지센터로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질 좋은 또 양질의 주거복지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경북 최초의 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높아지고 주거 고민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파크골프 이용객의 급증함에 따라 공평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부터 파크골프장 이용을 유료화합니다. 유료화 대상지는 경주 파크골프장 1, 2구장과 알천 파크골프장 3개 구장으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5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연간 이용료는 1일 1회 4시간 이용 조건으로 경주 시민은 12만 원, 단체는 10만 원이며 1일 이용료는 6천 원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포스코 효자 아트홀에서 20대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19대에 이어 20대 집행부도 조합원의 권리를 확실하게 쟁취하는 강한 노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에서 존중받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우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포스코노조 20대 집행부 선거에서 82.2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내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각군 특수부대는 강풍과 장애물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각의 고유 전술과 최신 저격 사격술 등을 공유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군 훈련장을 순회하며 분기별 합동훈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임대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들어오는데요. 경북 동해안뿐만 아니라 대구의 상가도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싼 임대료는 여전하기 때문인데 상가 부동산 실태와 전망,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7%,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5%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5%, 소규모 상가는 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대구에서 동성로가 19.8%로 가장 높고 범어동이 13.6%, 동대구가 10.7% 순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범어동이 17.1%로 가장 높고 동대구 13.2%, 동성로 11.1%로 중대형 상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가의 턴오버, 즉 이제 입점과 폐점 사이의 기간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살펴본다면은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임대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공실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권의 공실률은 상인 월배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경북대 북문, 시지, 칠곡 순인데요. 경북대 북문을 제외하면 임대료가 높을수록 공실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경북대 북문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소비처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 상가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를 밑돌고 있고 대구의 상가 수익률도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 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대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문제입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4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유출된 인구 중 20대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를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동성로와 경북대 북문 상권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게다가 대구의 1인당 GRDP는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소비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대구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지역 내 GRDP를 봤을 때도 1인당 GRDP 수준이 전국의 60에서 70%를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로 보아 향후 이런 소비가 단기간에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공실률도 향후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 급격하게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구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상권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SNS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대구 지역 외 소비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의 설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설을 앞두고 지역 기업 91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42.9%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더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